자, 우리가 아두이노 싱글보드 컴퓨터의 대표 주자인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계산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아두이노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를 여러분 배우는데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지 처음 배울 때 이제 간단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실무 감각도 기르면서 여러분이 약한 부분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해볼 거는 단순 계산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계산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고 이 계산기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계산기의 성능을 올려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간단한 계산기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계산기 만들 때 여러분이 좀 주의했으면 하는 점은 함수 정의입니다. 함수 정의를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프트웨어 공학을 설명하면서 이 피카소 요소 설명했습니다. 피카소 요소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함수 정의하고 클래스를 구축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시작은 함수입니다. 여러분이 함수만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잘 만들지 못하더라도 처음에는 이제 어렵죠. 이게 못하더라도 함수만 어쨌건 귀찮더라 한번 만들어 보면 감을 잡게 됩니다. 아,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호출을 하면 되는구나. 또 함수를 많이 만들다 보면 함수가 많아지면 누구든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모아둬야죠. 이게 만약 물건이라고 하면 관물함에 이제 넣어가지고 차곡차곡 막 쌓고 할 텐데 이건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 함수를 모으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함수를 모을 때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은 뭐라고요? 객체입니다. object이라고 하는 이 객체를 만들어서 이 객체에 함수를 집어넣는 방식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객체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객체를 만드는 표준적인 방법은 클래스입니다. 이 방법은 자바와 C++가 택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 속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함수가 포함되도록 하는 게 지금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접근법입니다. 이 객체, 그러니까 클래스로 이제 생성한 이 객체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객체들의 선후 관계, 그 다음에 주종 관계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이 많은 객체들을 또 하나에 묶게 되면 우리가 그걸 프레임워크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로도 그냥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데 영어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는 이제 틀이죠, 틀. 내가 물건을 쌓아두는데 서랍장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특정 위치에 물건을 차곡차곡 순서대로 올리게 되면 우리가 그걸 프레임워크이라 하는데 소프트웨어에서도 그 프레임워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함수만 설계를 하지만 현재는 우리 실력이 더 붙어서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도 또 많아지면 이걸 하나의 구조로 이제 엮어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프레임워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프레임워크까지 만들게 되면 내가 이 프레임워크의 설계자라고 하면 내가 이제 이 프레임워크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프레임워크로 할 수 있는 일, 남들보다 안정적으로 안전하면서도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노하우가 집약이 된 게 프레임워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이제 목표인데 현재로는 우리가 처음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욕심을 좀 버리고 함수만 한번 많이 만들어서 내가 계산기 목표를 한번 달성하겠다. 이 목표로 우리가 한번 코드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면 목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계산할 건지.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add는 덧셈하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add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숫자를 두 개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1.2
3.4 같은 숫자를 입력을 받을 겁니다. 따로따로 입력을 받아서 요 두 개를 요 명령어에 따라서 덧셈을 할 겁니다. 이런 방식은 우리가 공부했던 컴퓨터 구조 설계의 명령어하고 유사합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봤던 명령어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예전에 존재했었습니다. 걔는 이름이 어셈블리 언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었는데요. 얘는 기계하고 비슷한 언어입니다. 요즘은 이 어셈블리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사용하지는 않지만 컴파일러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컴파일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은 되고 있는 언어기는 합니다. 이 기계어는 이진수잖아요. 기계는 이진수인데 어셈블리 언어는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이 파이썬처럼 좀 고급화된 영어가 아니고 급이 낮아요. 그냥 add라는 것만 쓰고 뒤에 숫자하고 이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 add를 통해서 짐작을 할 뿐입니다. 이런 게 명령어 특성하고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앞에 앞코드라고 하는 어떤 연산을 할 건지가 오면 그 연산 코드, 앞코드에 따라서 뒤에 숫자들의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 CPU에서 명령어를 처리하는 방식이죠.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한번 코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게 쉬워요. 쉽기 때문에 예전에 이 어셈블리 언어를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생산성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요즘은 이 어셈블러를 직접 쓰기보다는 C나 이 다른 언어 C++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셈블리를 생성한 다음에 이 어셈블리에 맞는 CPU용 기계어 코드를 이제 생성을 해내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먼저 사칙 연산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칙 연산. 사칙 연산이니까 연산이 몇 개 필요합니까? 연산이 4개 필요합니다. 사칙 연산. 그럼 우리가 이해한 대로 덧셈은 add라는 걸로 하겠습니다. 뺄셈은 어떻게 할까요? 뺄셈은 sub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곱셈은 multiply니까 뭘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어셈블리에서도 이 앞코드에 해당하는 영문자는 보통 3글자로 표현을 합니다. 3글자로. 우리도 비슷하게 가보죠. 나눌셈은 div. 그래서 얘는 의미가 뭐라고요? 더하기, 서브는 빼기, 멀티플라이는 곱하기, div는 나누기입니다. 나누기고 뒤에 숫자를 우리 받겠습니다. xy를 받고 얘도 xy, 밑에도 xy, div도 xy 이렇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x 플러스 y를 계산하고 싶고 밑에는 x 마이너스 y를 계산하고 싶고요. 밑에는 x 곱하기 y, 맨 밑에는 x 나누기 y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을 차례대로 해주는 코드를 생성하는 게 우리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 계산기 자체는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서 코드를 구현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코드 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단순 계산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객체 지향 연습을 할 목적이기 때문에 객체 지향의 첫걸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객체 지향의 첫걸음은 함수 정의해서 사용하기입니다. 많은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함수를 많이 정의를 해서 사용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단순 계산기를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새롭게 이제 해야 되는데
입출력을 해야 되니까 시리얼 정의하고 시리얼은 비긴해서 속도를 9600으로 항상 맞춥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용자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사용자 입력은 인풋으로 받는데 우리 지난번에 만들었던 사용자 입력하는 코드, 이 코드를 그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사용자 입력을 시리얼로 받는 코드를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인풋을 만들어 뒀기 때문에 이 인풋 함수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편합니다. 안의 내용을 다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사용하면서 인풋 함수가 정상적으로 구동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 함수를 기본으로 해서 처리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럼 코드 어떻게 짤까요? 맨 처음에는 입력부터 받아야 되겠죠. 입력부터 받아야 되니까 input이라고 해서 자, 사용자의 앞코드를 한번 받겠습니다. 앞코드를 입력을 해달라라고 해서 앞코드를 입력을 받을게요. 자, 얘는 스트링으로 해서 이제 앞코드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앞코드를 이제 받는 겁니다. 앞코드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x 값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자, x를 이제 받는데 인풋은 이제 사용자에게 x를 입력하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input 함수는 어떻게 만들었나요? 입력으로 넣는 문자열을 출력을 한 다음에 사용자에게서, 그러니까 키보드에서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하면 걔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리턴을 합니다. 그 값을 루프에 있는 스트링의 변수가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y도 받으면 되겠죠. y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y, y 이렇게 입력을 받게 됩니다. 자, 입력을 다 받았으면 xy를 xy를 이제 더블로 바꿀 필요가 있죠. 더블로 바꿀 필요 있으니까 더블 x를 정의해서 자, 이 문자열을 더블로 바꾸는 거는 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죠. x에 to double이라고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to double. 자, 문자열에 to double. 다시 자, 더블 y에서 sy에 to 더블 이렇게 하면 더블로 이제 값이 바뀌게 됩니다. 이 값이 잘 바뀌었는지 알기 위해서 시리얼로 한번 프린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시리얼로 프린트를 한번 해 봅니다. 자, 우리가 만들었던 이 input 함수를 3번 연달아 써서 앞코드도 입력을 받고, 앞코드는 스트링으로 계속 가지고 있을 거니까 앞코드는 저장을 해 놓고요. sx하고 sy는 이제 스트링이기 때문에 더블로 바꾸게 됩니다. 더블로 바꿔서 우리가 이 계산 결과가 잘 나오는지 시리얼로 프린트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 한번 해볼까요? 자, 컴파일해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컴파일은 다 됐고 이제 업로드를 해서 현재까지 결과를 확인을 합니다.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아서 계산해서 출력으로 내보낼 생각입니다. 출력으로 내보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보면 이제 앞코드 입력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add 입력 한번 하고 x값 입력 1.23 y값 입력
5.67. 자, 이렇게 하면 1.27, 5.67, 1.23, 5.67 잘 출력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드는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코드 잘 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이 짜는 코드는 함수가 많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프에 있는데 이 루프에 이 코드를 이 루프에 넣지 말고 우리가 좀 구조적으로 짜려고 하면 함수를 하나 만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에 자, simple calc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이 리턴 값은 계산 결과를 리턴을 해줘야 되니까 더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계산이 다 완료된다고 하면 리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어떻게 하든 관계없는데 우리 이제 계산기만 구동하는 거니까 void로 그냥 simple calc 이 안에서 모든 결과 처리까지 다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는 심플 캘크에 이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내가 계산기를 호출하고 싶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루프에서 심플 캘크를 호출하면 됩니다. 자, 컴퓨터가 볼 때는 코드가 똑같아요. 코드가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차이가 있습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실행하는 게 똑같지만 함수를 써놓으니까 어때요? 함수를 써놓으니까 여기 있는 코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 계산기를 하는 코드구나 라는 걸 함수 이름을 보고 쉽게 유추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심플 캘크를 여러 번 호출해야 된다고 하면 심플 캘크 자체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코드가 필요할 때마다 얘를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내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 함수를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짠 코드 자체에 버그가 있었는데 몰랐다가 알게 돼서 코드를 고쳤다고 했을 때 이 코드가 있는 위치에 다 찾아가면서 코드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근데 이걸 함수로 해놓으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여기는 함수에서만 코드를 고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에서만 고치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심플 캘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앞 코드를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서 자, 앞 코드가 add면 자, 내가 add를 하면 되고 앞 코드가 sub면 sub를 하면 됩니다. 그럼 결과부터 한번 정의를 해 놓을까요? 자, answer는 맨 처음에 이제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자, add면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덧셈을 하는데 덧셈한 결과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저장되는 공간을 우리가 answer라고 했습니다. answer라고 했으니까 answer는 x 더하기 y 그 다음에 else if로 이제 뺄셈도 해야 되니까 얘가 sub면 뺄셈을 이제 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answer는 x-y 자, 비슷하게 곱하기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곱하기도 x 곱하기 y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눌셈은 디비전이라고 해서
나눌 셈이니까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면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뭐 특별할 게 없죠. 특별할 게 없죠. 그 만약에 이도 저도 아니면 에라죠. 에라니까 에라 처리를 또 해줘야 되는 거고, 자 시리얼 점 프린트 라인으로 해서 에라 앞코드에서 에라라는 거 우리가 알려주면 됩니다. 앞코드에서 에라가 생겼다. 뭐 어떤 앞코드인지 알려주고 싶으면 앞에 있는 건 이제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이 결합할 수 있도록 s 앞코드라고 이렇게 해줘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재미난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계산하는 것도 이제 사칙 연산을 한번 계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도 코드가 이제 너무 길어졌고 위에 하고 밑에 하고는 이 코드의 성질이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과감히 내가 함수로 만듭니다. 어떤 함수인가 하면, 자 산술 arithmetic, 이렇게 하면 너무 기네요. 오리스라고 합시다. 오리스라고 해서 얘가 더블하고 더블로 이제 xy를 받아서 리턴을 해주는, 더블을 리턴해주는 함수를 이제 만들어서 계산을 하게 합니다. 하게 하는데 이 answer 0이라는 것도 갖고 오는 게 좋겠네요. 갖고 와서 계산을 한 다음에 리턴을 answer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럼 얘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자, 앞코드도 참 입력을 받아야 되네요. 여기도 스트링으로 앞코드도 입력 받아서 앞코드하고 xy를 계산하는데 요 앞코드가 이제 계산하는 부분, 산술 연산을 하는 부분이면 이런 형태대로 계산을 하라라는 겁니다. 계산을 하라. 그럼 이 코드는 우리가 한번 작성해서 이해는 됐는데 이 코드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더블로 해서 자, 오리스라는 거에서 앞코드 xy. 그래서 이 앞코드가 산술 연산이라고 하면 오리스 함수를 이제 호출해서 xy에 대한 이항 연산을 해서 리턴 받은 값은 answer에 이제 저장한다는 거고, 자 여기서 자 저장을 했으면 이 값은 시리얼로 자 프린트를 해주면 됩니다. 정밀도 높이고 싶으면 10 정도 쓰면 이 소수점 밑으로 10자리까지 출력을 합니다. 근데 이 출력한 값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시리얼로 자 프린트해서 자 answer가 이런 정도 값이었다는 거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엔터 하나 주기 위해서 프린트 라인으로 출력합니다. 그러면 코드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수 많이 쓴 게 보이나요? 인풋하기 위한 함수도 썼고 문자열을 더블로 바꾸기 위한 함수도 썼고요. 자, 앞코드에 따라서 사칙 연산을 하기 위한 함수도 우리가 만들어서 위에처럼 만들어서 계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계산 결과를 answer로 출력을 하는 코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를 만들면서 부가적인 함수를 또 추가적으로 많이 만들었죠. 많이 만들어서 귀찮은 감은 분명히 있지만 이 코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귀찮은 감이 있지만 이
코드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 함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함수의 특성, 함수의 하고자 하는 방향, 이 함수가 처리하는 일, 이런 거를 내가 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드가 이 좋은 코드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드는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한번 작성을 해 봤습니다. 자, 컴파일을 이제 했고, 문제가 없으면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자, 업로드 다 됐고요. 자, 우리가 만든 문법이 있으니까 그 문법에 따라서 실행을 한번 해 봅니다. 자, add라고 이제 치고요. x 값에 1, y 값에 2 하면 계산 결과는 자, 앞코드가 제대로 안 왔네요. 제대로 안 온 이유는 뭔가 하면 요 앞코드 우리가 할 때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우리가 엔터를 저절로 넣게 돼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 시리얼 모니터에 보면 엔터를 무조건 이제 넣게 돼 있습니다. 엔터를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코드에 비교할 때 우리는 이 add랑 비교를 했는데 사실은 엔터가 있는 거죠. 어떤 뜻인가 하면 이 코드에 보면 이 입력은 받았는데 이 입력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dd인데 이렇게 new line이라고 엔터 값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요 값하고 여기 있는 값은 차이가 있으니까 비교할 때 여기가 선택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엔터를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기 위해서는 trim이라는 함수가 이미 존재합니다. 시리얼에 가서 시리얼 아니고 스트링 쪽에 아두이노 스트링 쪽에 가서 보게 되면 trim이라는 함수가 있죠. 트림 함수는 뭔가 하면 이 공백이라든지 엔터 같은 거를 이제 제거하는 겁니다. 트림은 이게 자르다는 거니까 트림 코드 가게 되면 얘는 필요 없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백이라든지 탭, 엔터 이런 거를 다 자르는 함수입니다. 자르는 함수. 그래서 트림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럼 다시 가서 한번 보면 이 앞 코드를 우리가 입력을 받았는데 이 입력은 이 입력 받은 거를 우리가 트림을 해줘야 됩니다. 트림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밑에 SX하고 SY도 트림 해주는 게 좋은데 사실은 우리 쓰는 거는 더블로 된 XY만 쓰고 여기 2더블 함수에서 엔터가 있더라도 이제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트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앞코드는 비교를 해야 되니까 트림을 하고 다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코드긴 하지만 함수를 여러 개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기능이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코드를 체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add에서 자 1, 2 하면 이번에는 3이 제대로 나오죠. 3이 제대로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뺄셈 대보면 뺄셈은 서브 그 다음에 3, 5 하면 결과는 마이너스 2 잘 나오는 거 확인됐고요.
이번에는 곱 해볼까요? 곱해서 5, 7 하면 35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눗셈 div 하면 50 나누기 10 하면 답이 5 나오는 거 확실히 잘 나오는 걸 우리가 이 코드 검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